자, 오늘의 문어와 활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볼 거냐면요. 자, 보세요. 둘이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중에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은 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런 자꾸 왜 그 얘기를 해? 왜 그렇게 관계없는 얘기를 해? 한마디로 왜 이렇게 개소리를 해? 이런 말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품위 있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점잖게 배운 사람으로서 자네는 왜 그렇게 본질을 흐리는가? 자네는 왜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논점에서 벗어나다는 표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 좋습니다. 옆으로 가는 거니까 beside point 하면 괜찮은 거. 알겠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beside point 했고요.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의 대명사는 얘입니다. irrelevant라고 표현해 주어도 괜찮아요. 자, 상대편이 말했는데 애매해요. 둘이 뭉실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애매모호한 ambiguous 괜찮고요. 역시 애매모호한 막연한 vague란 단어까지도 상대편의 답변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좋은 표현들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새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옆으로 셀 때 쓰는 동사가 자, D로 시작하면요. DI나 D로 시작하면은 벗어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digress가 됩니다. digress. 자, 그럼 옆으로 벗어나다 옆길로 새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deviate.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니까 일탈하다 일절 이 표현 써요. 여러분 어쨌거나 벗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얘네들 모두 다 벗어나다 계열의 동사들이군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러면 diverge가 되는데 diverge.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 군데로 모이다 직결하다란 단어를 하면서 그런 단어로서 converge라는 단어 converge라는 단어 한 거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단어의 반대입니다.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은 모두 다 진로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경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쌤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학문 시험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diverge라고 표현을 해요. 됐죠? 자, 그러면 본질 흐리지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흐리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날이 흐려요. 뭐 때문에 흐립니까? 저놈의 구름 때문에 흐립니다. 구름을 동사로 쓰십시오. cloudy.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 본질 나중에 또 볼 건데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cloudy issue. 이런 본질을 흐리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었고요.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간단하게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슈 앞에 raise 붙이면 돼요. 그래서 raise an issue. 문제를 제기하다 또는 문제를 다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raise an issue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명사일 때는 address에 가깝게 읽고요. 동사일 때는 address입니다. address on issue, address the issue 이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다고요. 문제를 다루다라고 할 때는 역시 이 표현이 좋나요? 자, deal with the issue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issue와 함께 동사 이렇게 3인방 붙는 거 같이 덩달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어떤가요? 물이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물고기가 지나갈 정도로 보이는데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첨벙첨벙해서 무슨 물이요? 흙탕물을 만들었어요. 흙탕물을 만드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흙은 영어로 mud인데요. 얘의 형용사이자 동사가 mud입니다. muddy. 그래서 muddy를 동사로 써서 muddy the 여러분 강과 하천은 water가 아니고 waters라고 그래요. muddy the waters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앞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흐리게 만드는 거고요. cloudy issue랑 muddy the waters 그러면 상대편이 클리어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지 못하도록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흐리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셀리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룰루랄라 학교도 다닙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백마랑 데이트도 하고 템즈강의 저녁 노을도 바라본다. 나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902 때 데이비스가 몰래 침입을 합니다. 셀리 수행평가로 불을 찝니다. 셀리는 정말 헛수고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셀리를 용서합니다. 데이비스도 영국까지 온 게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헛수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단어, 알 단어 시간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자, 여러분. 헛수고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 그리고 문법책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일단 요 세 가지 3인방을 기억하십시오. in vain을 뒤에 붙이면은 앞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I tried 어쩌저쩌 한 다음에 끝에 in vain 붙이면 그러나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는 좋은 표현이 될 거고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자, 또 맨 뒤에다가 열심히 했는데 to no avail 이러면 요 avail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또 유효한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좋은 표현이 돼요. 세 번째는요. 앞에 이제 쭉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여러분들 그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2시간씩 자면서 밥도 안 먹고 공부만 1년 내내 했는데 결과적으로 only 아이고 머니나 to fail 그러면 겨우 실패하기 위하여 노력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only to fail 요거는 투부정사에서요.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라는 좋은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들인데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nothing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헛수고에 좋은 대명사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for nothing은요.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잠깐만 보세요. 지금 그냥 뿌리를 뽑읍시다. 만약에요. 여러분 he didn't go to Oxford. 어우 좋은 대학이에요. 자 for nothing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그는 옥스포드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기 낫이 있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이게? 앞에 낫이 있고 뒤엔 nothing 있고 아 이겁니다 여러분. 자 낫이 있고요 for nothing 있으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때문에 nothing 때문에 뭐뭐 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nothing 때문에 뭐뭐 한 건 아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옥스포드를 간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유 없이 또는 그냥 또는 우리말로 거저 옥스포드 다닌 건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he isn't a scientist for nothing 이러면 야 저 사람이 거저 과학자는 아니구나 그냥 과학자는 아니구나 과연 과학자는 과학자구나 이라고 표현할 때 not 그 다음에 for nothing을 붙여주면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good for nothing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그거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sacrifice 희생하는 거죠. 무엇을요? great 기회 opportunity sacrifice great opportunity 그 다음에 for nothing 이러면 이때 nothing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자 쌤이랑 소개팅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코를 좀 팠다고 나를 놓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다니 뭐 이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게 헛수고잖아요. It was 쓰시고요. all for nothing 이러면 자 이게 이제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헛수고를 했습니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네요. 자 알단어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거품이 됐다. 저 헛수고했다는 건 물거품이 됐다는데 물거품은 영어로 water bubble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자 all my effort 나의 모든 노력이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올라갔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went up in smoke. 그렇죠. 연기가 돼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가 책을 썼는데요. 10,000페이지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논문을 썼는데 활활 불타고 있어요. 누가 태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세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어떻습니까? 쌤이 신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을 마시면 투명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에 목욕탕 화장실에요. 이렇게 물이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 있죠. 이 배수를 드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드레인을 이용해서요. 자, go down the drain이라고 하면은 쌤이 개발한 이 신약이 놓쳐서 흘러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알겠죠? 완전히 세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완전 헛수고했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물거품됐습니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고요. 형용사 한번 해볼게요. 참 유용한 형용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이러면 이게 헛수고가 맞죠? 자, fruitless가 있고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얘는 어떻게 있냐면 미국 애들은 future에 가깝게 읽을 거고요. futile, 영국식은 futile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은 이겁니다. 자, abortive라고 썼고요. 얘가 어디서 왔냐면 이놈은 abortion에서 와요. abortion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낙태거든요. 그러면 낙태는 불행한 일이고 어쨌거나 애를 못 낳는 거니까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bortive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간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정도의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구궁 쌤 생일날 케이크도 안 사오고 그러면 reward라는 게 보상이잖아요. unrewarding 그러면 열심히 뭔가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씩 자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이게 바로 unrewarding,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 형용사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abortive랑 그 다음에 futile 두 개를 뽑아서 뭐랑 만나게 해줄 거냐면요. 자, 이렇게 만나볼게요. attempt, 시도. 그래서 헛된 시도 그러면 abortive attempt 또는 futile attempt라고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자, 무엇은요? 나의 노력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됐습니까? 나의 노력이 모두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헛수고가 맞죠? 그냥 까먹었습니다. 노력을 모두 까먹었어요. waste를 써서 my efforts were all wasted 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역시 내 노력이 다 까먹은 거니까 아무런 보람 없이 헛수고를 하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헛수고를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보실래요?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우스의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끙끙끙 산 위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바위를 올립니다. 자, 근데 산 끝이 매우 뾰족해요. 올리니까 다시 쪼르르 떨어졌어요. 자,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쪼르르 떨어져요. 자, 또 올려야 돼요. 이거를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저주에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올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화상에 나오는 인물인데 산 꼭대기에 올리고 해야 되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자, 형용사로 써볼게요. 시지피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effort를 넣거나 아니면 labor를 넣으면 이게 그 시지푸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시지피언은 거기서 나온 형용사인데 이런 표현이 이제 그 타임즈라든지 미국의 뉴스이라든지 좀 굉장히 교양이 있는 고급스러운 잡지에서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 많이 쓸 거란 말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형은 시지피언, effort 하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본 헛수고의 가장 궁극의 표현이 되겠어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자, 상식으로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심층 분석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끝나는 말인데요. 자, 일단은 앞 시간에 많이 나왔던 전에 나왔던 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있습니까? 발음표 옆에다 써드릴게요. 샤방샤방하게. 자, 하스 여러분 S랑 T가 붙으면은 타가 아니고 사실은 따에 가깝게 들려요. hostile 이렇게 있습니다. 번트 발음.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성격이었어요? 얘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적대적인이었고요. 명사형은요. hostility 하면은 얘가 적대감이란 좋은 표현이었어요. 자,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병원이 되면 hospitality 이거는 환대, 우호란 뜻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환대, 우호하고요. 환대 이쪽은 적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대학교 이름이 환대, 나쁜 대학은 적대.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자, 미국식 발음은 few를 발음표 또 써드릴까요? few를. 자, 영국식 발음은 얘네는 왜 발음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futile.
futile. 영국 사람 됐네요. 영국 사람 futile. 됐죠? 자, 명사형은요, 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futility가 되는데, futility, 만약에 여러분, futile, 이거는 헛된 거니까,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명사형 futility를 이용해서 만약에 feel the, 아무것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futility of life 이러면, 그렇죠. 삶의 무상함, 삶의 허무함을 느끼다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 돼요. 허무함, 무상함. 알겠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해질 때가 있겠죠? 쌤도 많이 그런데, 쌤 같은 경우는 뭐를 느껴보시냐면, 쌤이 지금까지 여자한테 차여본 적이 없어요. 한번 차여보면 삶의 허무함이라든지 무상함을 좀 느낄 텐데, 항상 여자를 찾기만 해서, 한번 차여서 삶의 허무함을 느껴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허무함, futility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들은 많이 차여봤겠죠? 자, 이렇게 쓰면요. 자, 얘 역시 미국식으로는, 미국 사람, 자, fall을 이라고 읽고요. 영국 애들은 또 다르겠죠? 자, fertile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토지가 비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옥하다는 말은 뭘로 연결될 거냐면은 토지가 비옥하니까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돼요. productive, 생산성이 아주 좋은 으로 연결이 돼서 얘 명사형 쓰면서요. 자, fertility 그 다음에 rate 이렇게 쓰면 이거는 출생률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이요? 뭔가 탄생하고 크는 거니까, 자, 출생률이 될 거고요. 잠깐, 유리인가요? 유리인가요? 전 참 무식하네요. 자, 반대로요. 사망률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death rate 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만약에 요렇게 infant이라는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유아잖아요. infant, 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infant death rate이라고 하면 이때는 세련되게 영아가 애기란 뜻입니다. 알겠죠? 영아 사망률이 됩니다. 우리 아기들, 영아들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럼 잠깐 이것만 볼게요. 자, 여기 fertile이 비옥한 건데, 비옥하지 않고 반대말로 황폐한 거잖아요. 황폐하는 barren이라고, barren. 또는 전혀 아무런 뭔가 생산이 안 되는, 아무런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자, 이렇게 쓰고요. sterile. 얘는 그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건조시켜버리는 거고, 살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생명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자, barren, 그 다음에 sterile. 요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여러분 발음이요. 역시 미국 애들은 fragile로 있고요. 영국 사람, 자,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지겹네요. fragile 이라고 있습니다. 참고해 놓으세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깨지기 쉬운 동의어는 fra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rail. 여러분, 명사형은요. frailty가 될 건데요. 영문학과 다녔거나 아니면 연극반에 있었던 분들은 한때 frailty 그대의 이름은 여자 이런 햄릿의 대사 한 부분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라는 햄릿 대사 한 부분을 어설프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자, 어쨌거나 약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fragile의 명사형으로 빨리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fragility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미국 사람 B를 내고 싶으면 fragilery라고 하면 본토 발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아랫배에 힘을 팍팍 주고요. fragility. 괜찮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깨지기 쉬운 건데요. 요 단어까지 기억하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brittle. 요 brittle이 금방 툭툭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brittle 다음에요. brittle 성깔이 있었죠. temperament를 붙이면 어떤 성격입니까? 그렇죠. 매우
불안정한 성격이라는 좋은 표현이 됩니다. 불안정한 성격, 변덕도 심한 그러한 성격.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성격이 극도로 갈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약간 너무 불안하고 좀 광적인 상태, 인세너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레리의 서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리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자, get something for nothing입니다. 여러분, something 무언가를 얻는 거죠. for nothing, 이때 for nothing 무슨 뜻인가요? 이때는 아무것도 지금 지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란 뜻이 됩니다. for nothing 이때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공짜일 때는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for free 괜찮고요. 자, free of가 무엇이 없는입니다. 요금이 없으면 공짜죠. free of charge 괜찮고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 표현 참 좋은데요. 이거는 집에서 한 거니까 나눠드릴게요. 그럴 때 옆집에다가 부침개 좀 해가지고 아유 좀 많이 남아서 갖다 드릴게요. 철수 엄마 이러면서 부침개를 드리고 나서 자 이제 돈 주세요. 이러진 않죠. on the house 이게 바로 무료로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맥주를 한잔 마시고 있다면은 아저씨한테 사장님 여기 서비스 안주요. 그러면 이거 서비스입니다. This is service. 안 되고요. This is on the house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compliment예요. compliment. 칭찬을 하면서 주는 거니까 complimentary 하면 이게 무료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는 토익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물을 살균하다요. 살균 기억나시죠? 아까 없애는 거요. 자, 모든 세균을 없애는 거 스테라일에서 동사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sterilize라고 읽으면 되고요. 자, sterilize water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D가 없애는 거잖아요. 부정이고요. 여러분 여기 점 이게 세균입니다. 그래서 D점 이러면 박멸하다가 돼요. 세균 같은 거 없애는 거 알겠죠? D점 하면 세균들은 D점. 네, 됐나요? 자, 하나만 더요. 빠르게요. 자, 바퀴벌레 뭐 등등등 쫓아내려면 건물을 통째로 소독을 하죠. 그거는 fumigate라고 그래요. fumigate. 이 fum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뇌 유출은요. 자, 누가 내 두뇌는 안 빼가나요? 아무도 내 두뇌는 신경 쓰지 않죠. 자, 여러분 drain이라고 표현해요. drain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이요. unrewarding의 반대는 자,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자, all my efforts. unrewarding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보상이 없는, 허무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일을 그동안 했고요. 열심히. 그 다음에 애도 길렀어요. raising children. 이렇게 정말 일하면서 애 기르고 뼈 빠지게 일을 한 것이 우리 애가 드디어 구궁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finally 이렇게 하면 이게 보상을 해주자는 뜻이에요. 이 모든 노력이 마침내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다니까 이게 보상을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pay라는 단어 쓰면 돼요. pay. 알겠죠? 자, 마지막이요. 스모킹 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go up in smoke인데 이게 헛수고였고요. 자, 총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모킹 건이 이렇게 쏘고 나면은 연기가 훌훌 나잖아요. 경찰이 현장에 왔어요. 자, 총에서 연기가 훌훌 나오고 있어요. 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찰 보면서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 일 없는데요? 자, 여러분 스모킹 건은 빼도 박도 못할 명명백백한 유력한 증거란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